안녕하세요. 이스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미국 정권 교체 이후 전 세계가 직면할 5가지 리스크 중 나머지 3가지 리스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정계와 빅테크가 결합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 빅테크 기업과 소셜미디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불리한 발언은 차단했습니다. 정재계가 결탁해서 취한 이번 조치는 가히 폭력적이었고 언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대선 전 바이든 가문과 관련된 내용을 전면 차단하거나 삭제했습니다. 또 트위터는 뉴욕포스트의 트위터 계정도 강제로 중단하였고 바이든 가문과 관련된 의혹 기사를 삭제해야 계정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대선 후에는 소셜미디어와 미 좌파 주류 언론이 한통속이 돼서 대통령의 발언권마저 박탈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중계하는 도중 중계를 임의로 차단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한 말이 잘못되었다고도 했습니다. 나아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가 잇따라 대통령의 계정을 폐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트위터 계정도 중단시켰습니다. 이들은 팔러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은 이번에는 팔러까지 압박했습니다. 애플은 팔러를 앱스토어에서 내렸고 아마존은 팔러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해 팔러는 한때 부도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좌파 정치인과 가까운 소셜미디어와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언론을 봉쇄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마치 중국 공산당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취임 후 이들 좌파 소셜미디어와 주류 언론들의 표현에 대한 감시와 검열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마저 통제하려는 좌파의 근본 목적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 검열과 사상 통제는 2021년 전 인류가 겪을 공동의 위협입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사회주의 바이러스가 미국을 씻은 다음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절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경을 개방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장려하고 경찰과 치안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범죄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것 등이 아마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들 정책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을 조정하고 기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존의 도덕적 가치관을 전도시킨다는 점입니다. AP통신은 바이든이 미국 내에 있는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합법화하고 8년 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책이 불법 이민자 등에게는 좋겠지만 합법적 이민자나 미국 시민들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화당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새 정부는 미국 시민보다 불법 이민자들을 돕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은 하원 전체 435석 중 222석을 얻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상원에서도 전체 100석 중 50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원에선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자력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상원에서도 법안 처리 시 표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결국 민주당 뜻대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모두를 장악해 완전한 집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바이든과 민주당 극좌파는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원하는 사람을 행정부 고위직에 기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화당이 제동을 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극좌파는 온갖 좌파 정책을 실시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을 빠르게 사회주의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사회주의화 전략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 그리고 그 이후의 의회 입법과 대통령 행정 등 4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과 총선에서 어떻게 우위를 점하느냐가 이 사회주의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선거를 거둔 선거 초안전, 즉 무제한 전쟁 패턴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나라의 좌파 진영도 이 같은 미국식 선거 초안전 방식을 도입하여 민주주의 방식으로 민주주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투표 방식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뒤엎는 방식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바이러스에 비유한다면 사회주의 바이러스는 이번 대선을 통해 미국을 본격적으로 감염시켰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5번째 리스크입니다. 5번째 리스크는 각국에 대한 중국의 침투와 약탈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미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중공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중공은 미국 전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가문과 중공은 매우 밀접한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중공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바이든의 국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인민대학 디동성 교수는 지난해 한 강연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 중공이 돈으로 월가를 매수하고 또 월가를 통해 워싱턴의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디동성은 또 바이든 아들의 재단은 중국의 도움으로 조성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진영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헤인저 국가정보국장 등 여러 멤버들은 웨스트 이그잭이라는 컨설팅 회사 출신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회사의 컨설팅 업무는 중국,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정부와 깊이 연계되어 있고 고객 상담 서비스와 정부 내 로비를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바이든과 그의 내각 고위 관료들이 중공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중공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전 세계를 상대로 늑대 전사 외교, 불량배 외교를 펼치고 계속 세계 각국에 침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공은 홍콩과 대만에 대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국제적 이슈입니다. 이상 2번에 걸쳐 바이든 집권 후 어떤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